자, 이번 시간에는 원리합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원리합계는 다음번에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원리합계만 따로 놓고 배우도록 할게요. 자, 원리합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단리법이라는 것하고 복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원리합계라는 말의 의미를 따져보면, 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의 합계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떤 금액을 냈을 때 그것의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말을 받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단리의 방법이 있고 복리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단리법은 잘 나오지 않고 복리법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은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이 부분은 빼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가볍게 공부할 것이냐는 그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리법의 개념부터 먼저 보면, 자, 이자를 단순하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A1이라는 금액을 내가 넣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자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자, 이율 R이다 라고 하면 이건 이제 비율의 의미인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1,000원에 해당하는 이자의 10%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1,000원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하죠? 이게 이율인 거예요. 이 이율을 R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0분의 10은 100원이 되겠죠? 이 아이가 이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내가 첫 번째 한 번에 이자를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A에다가 AR만큼의 이자가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자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치면, 이 단리계산법은 이자를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맨 처음에 냈던 이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나는 여전히 이자를 딱 두 번만 받는 거죠. 똑같은 이자를 두 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이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일 때도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을 생각해 볼게요. 세 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받는다. 그럼 똑같이 원금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이자가 첫 번째 받았던 거, 두 번째 받았던 거, 세 번째 받았던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공통을 A를 뽑아주면 나는 A의 1 플러스 R이다. 만약에 이자를 두 번 받고 싶다고 치면 A에 여기는 2AR이니까 1 플러스 2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부분은 3AR이니까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3R이다 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자, 원금에다만 이자를 받는 이 이자 체계를 쭉쭉 해서 내가 만약에 N번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N번의 기간이 지났을 때 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얼마가 될까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 보면 자, 한 번일 때는 여기가 1, 두 번일 때는 여기가 2, 세 번일 때는 여기가 3이었어요. 그러니까 N번일 때는 A에 1 플러스 NR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내가 원금을 A1을 냈을 때 이 아이는 이자가 되는 거죠. 이율이 되는 거고 나는 이 아이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혹은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치면 단리법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뭐다? A에 1 플러스 NR이다 라고 둘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게 단리법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복리법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단리법과 복리법 중에서는 당연히 복리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복리다. 이자를 중복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리의 방법보다는 이자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냐고 치면 똑같아요. 처음에 나는 A1이라는 금액을 낼 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R이 똑같아요. 자, 기간 혹은 횟수도 N번이 똑같고 이율도 R로 똑같다고 쳐도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리일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딱 한 번 내가 이자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이건 똑같아요. 여기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복리 방법은 나는 1,000원에다가 만약에 이자를 100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내가 1,100원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1,100원에 해당하는 것을 원금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0원에다만 10%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1,100원이란 이 아이를 원금 취급해서 이 아이의 이자를 10%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1,000원의 이자를 100원을 붙여서 1,100원이 되었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1,100원의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10% 이자를. 그러면 이렇게 약분한다 치면 이번에는 의자가 100원이 아니라 11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1,000원이었는데 거기에 110원이라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10원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 잘못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금 자체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부러지기 때문에 이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10%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의 크기가 커지니까 이율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나는 A 더하기 AR을 원금 취급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R만큼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율인 거야. 나는 지금 A 더하기 AR이라는 원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A로 묶어줄게요. 얘는 1 플러스 R 더하기 여기도 묶어줄게요. A를 1 플러스 R에 R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공통인수를 A에 1 플러스 R로 묶어주면 이쪽에 남은 건 1 더하기 R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정리하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정리된 걸 여기 위에다 쓸게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 아이도 정리를 하면 A의 1 플러스 R이 되겠구나. 자, 그럼 똑같은 이번엔 세 번째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럼 뭐가 원금이 되는 걸까요? 여기죠, 여기.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을 원금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금이 되고 이 아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 이율을 붙이겠다라는 거죠. 이 아이를 원금 취급해서 원금이 커졌으니까 이율도 같이 커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를 또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남은 게 1 더하기 여기는 R이 남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는 A의 1 플러스 R의 몇 승? 3승이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계산이 된 거니까 살짝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뭐다? A의 1 플러스 R의 3승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아이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도 쭉쭉쭉쭉 해서 n번 정도가 됐다라고 쳤을 때 자, 이 아이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보면 한 번일 때는 여기가 1제곱, 두 번일 때는 여기가 2제곱, 세 번일 때는 여기가 3제곱이 되니까 n번을 하게 되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복리법의 방법을 쓰면 내가 A1이라는 금액을 R만큼의 이율로 n번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돈을 두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복리법이 더 중요하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A라는 원금을 n회의 기간 또는 n번의 횟수 동안 R만큼의 이자를 받으면서 갖고 있으면 이 n번의 기간이 지난 후에 나는 A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A의 1 플러스 R의 n승만큼의 돈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금과 이자를 합한 내가 받아야 될 합한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원리합계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갖고 우리는 다음에 어떤 내용을 풀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길게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는 이제 응용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 자체를 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적립금의 원리합계라는 걸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립금의 원리합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적금의 개념 알고 있죠? 내가 맨날 돈을 넣을 거야. 그래서 나는 적금을 매달 100만 원씩 혹은 매년 100만 원씩 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적금을 매년 100만 원씩 넣을 건데 이율은 R만큼이다. 퍼센트의 개념인 거예요. 이율은 R로 할 거고 기간은 N번이라고 합시다. N년이라고 합시다. 1년에 한 번씩 돈을 붓는다 라고 할 때 이 적립금을 넣었을 때 내가 매달 이번 2020년에 만약에 1월 1일 날 돈을 100만 원을 넣었어. 그리고 2021년에도 돈을 100만 원을 넣었어. 그렇게 내가 10년 동안 돈을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나는 총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아이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기수불이라는 아이랑 기말불이라는 아이가 존재해요. 기수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돈을 내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돈을 낼 때 항상 초에 내는 경우예요. 이제 매년 초에 내겠다 그럼 1월 1일 날 내는 거죠. 그 다음 해도 1월 1일 날 내는 거예요. 기말불은 돈을 말에 내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는 그 기간이 차이가 조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자, 기간이 달라버리면 이자를 받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매번 초에 낼 것이냐, 매번 말에 낼 것이냐에 따라서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기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수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총 N회를 내겠다. 근데 나는 매년 초에 내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쭉쭉쭉 해서 여기가 N번째. 근데 참고로 나는 매번 초에 낸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맨 마지막에 정산하는 것은 항상 말에 정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월 1일 날 돈을 냈어도 맨 마지막에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난 첫 번째 여기는 횟수니까 월로 할게요. 매월 1일 날 내가 A1을 냈다. 1월 1일 날 돈을 냈어요. 그럼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총 몇 번의 돈을 받아요? N번의 이자를 받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는 복리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적금의 복리의 방법을 적용을 하면 앞에 선생님 여기 안 지워놨죠? A1을 이자 R만큼의 이율로 N번 돈을 받게 되면 이 A1이 N번의 기간이 지나면 이 돈으로 바뀌어져 있는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이동하겠습니다. 이 돈은 요때 A의 1 플러스 R의 N승만큼의 돈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자, 근데 돈은 적금이라는 돈은 한 번 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누적해서 돈을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때 여기도 A1 이렇게 놔보도록 할게요.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랑 차이가 있다면 요만큼 총 한 번이죠. 한 번만큼의 이자를 덜 받아야 되겠죠. 돈을 덜 냈으니까 기간이. 그래서 얘를 쭉 갖고 간다고 치면 얘는 이자를 앞에 있는 아이보다 한 번 정도를 덜 받습니다. 라고 한 거니까 얘를 A의 1 플러스 R의 N-1승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얘는 N번의 이자를 받는 거고 얘는 N-1번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초에도 돈을 A1을 낼 거예요. 그럼 쭉 가면 이 친구도 똑같이 한 번의 이자를 덜 받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의 N-2승이 되는 거죠. 그럼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가 맨 마지막으로 A1에 돈을 내게 되면 얘는 이자를 딱 몇 번만 받습니까? 한 번만 받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쓸 때 A의 1 플러스 R의 1승입니다 라고 처리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전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적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적립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들을 다 더하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여기를 n-2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친다고 치면 이거를 더하는 값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에 공식 SN을 두면 자, R-1분의 첫 번째 항에 R의 항의 수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항은 첫 항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죠. 첫 항은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이 항에서의 공비는 공비 R은 어때요? 1 플러스 R만큼씩이 거듭거듭 곱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는 거다라고 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기간은 혹은 항의 수는 총 몇 회? n회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 넣어보면 자, 그러므로 공식 공비 빼기 1분의 그러니까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첫 항은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요. 그쵸? 괄호하고 공비 1 플러스 R의 항의 수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이해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가 자 기수불로 내가 총 A1이라는 금액을 R이라는 이율로 N번 동안 복리로 적금을 부었을 때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모든 금액의 합이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데 이 아이를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공비 빼기 1인데 그쵸? 원래 등비수열 합공식이 공비 빼기 1인데 이 아이는 공비가 1 플러스 R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은 이 A라는 아이에다가 이자를 한 번 받은 것. 걔가 첫 항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예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공비 빼기 1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쓰고는 있지만 이거를 막 달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 표를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정리를 다시. 기수불은 다시 한번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은 이자를 한 번 받은 아이다. 그리고 공비가 총 n번,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달달달달 외우지 마셔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하고 차이를 갖는 기말불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기말불은 뭘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기말불에 대해서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A1이라는 원금을 자 n회 낼 거예요. 복리로 적용이 될 거고 이율도 똑같아요. 다만 이 아이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1월 1일 날 돈을 냈어요. 기수불은. 근데 이 기말불은 말에 내는 거니까 1월 31일 날 돈을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이자 체계가 31일에 돈을 내는 거는 2월 1일에 돈을 내는 걸로 보셔도 되겠죠. 거의 쌤쌤이란 말이에요. 이자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난 1월 말에 냈지만 여기가 2월 초를 1월 말로 대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2월 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이가 이때는 이 친구는 이때 돈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없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요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불로 돈을 냈던 아이에 비해서 어때요? 한 번 정도의 이자를 덜 받으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부터 시작이 된다. 앞에 거는 신경 쓰지 마셔라. 근데 그 밑에는 똑같아. 아, 얘도 똑같이 이만큼을 받고 얘도 똑같이 이만큼을 받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똑같이 몇 번을 낸다? n번을 돈을 낸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근데 앞에랑 비교하면 얘는 여기 냈는데 여기서 끝내면 얘는 아직 n-1번밖에 돈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있는 거죠. 돈을 요때 한 번 더 내는 거야. 요때 돈을 A1을 내는데
어차피 나는 초에 넣든 말에 넣든 돈은 말에 받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돈을 넣자마자 바로 빼는 거야. 넣자마자 이자를 받지 못하고 그냥 바로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냥 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말불은 총 N번은 맞는데 기수불과의 차이가 이렇게 딱 이만큼만 합쳐서 나는 적립금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쯤에 우리가 기수부를 계산하던 거랑 다 똑같아요. 기간은 총 N번 똑같고요. 그쵸? 공비도 1 플러스 R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공비도 1 플러스 R이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밖에 없을까요? 첫 항이죠. 그쵸? 아까쯤에 기수불의 첫 항은 A의 1 플러스 R승, 즉 이자를 한 번 받은 아이가 첫 항이었는데 기말불은 넣자마자 뺐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첫 항만 A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항은 그냥 A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말불은 기수불하고 방법적으로 하나도 바뀌는 건 없는데 첫 항만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공비 1 플러스 R 변함이 없어요. 공비 빼기 1분의 다만 여기가 첫 항 이자를 안 받아서 A로 끝. 그쵸? A로 끝. 1 플러스 R의 항의 수 빼기 1로 정리하면 끝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근데 외우지 마시고 이 표를 이해하시는 게 더 올바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연습을 할 때는 이 표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패턴과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자꾸 연습을 통해서 이해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먼저 된 후에 좀 더 빠른 계산을 위해서 나중에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지 됩니다. 공식만 먼저 암기해서 적용하려고 하면 응용 문제를 풀 수 없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갔었죠? 자, 페이지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1번 242쪽입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유형 242쪽에 유형 665번 보겠습니다. 연이율이 3%이다 그랬어요. R이 자 0.03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율이니까. 그쵸? 1년마다 복리라고 합니다. 달리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복리로 매년 매년 초네요. 매년 초에 300만 원씩 300만 원씩 5년간. 그럼 기간이 5였구나. 그쵸? 적립할 때 5년 말까지 적립급의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바로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게요. 처음에는 자꾸 써 버릇하자. 귀찮아도 1,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다섯 번째까지 할 거예요. 그쵸? 나는 이때 처음에 300만 원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5년 말에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받는 거구나. 그럼 이 친구는 딱 300만 원이라는 돈을 내면 300만 원이라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이만큼이 적용이 된다고 해놨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300, 1 플러스 0.03의 5승 이렇게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도 똑같이 300. 이렇게 가면 얘도 300에 1 플러스 0.03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뚝뚝뚝 계속 하다 보면 이 아이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이자만 받을 거기 때문에 300에 1 플러스 0.03의 1승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아이를 합친 것, 그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적립금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비 파악하면 공비는 1.03 이렇게 되나요? 맞나? 1.03. 그 다음에 첫 항은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래서 3 곱하기 10의 6승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간은 뭐였다? 5였다. 오케이? 그러면 SO는 5년 동안 받는 적립금의 총합은 1.03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3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아니죠. 첫 번째 이거 아니죠. 왜? 매년 초에 받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뭐 하셔야 돼요? 1.03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1.03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3의 항의 수 빼기 1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1.03의 5승을 1.16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 여기가 1.16으로 계산을 해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668번 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 초 600만 원을 대출받아. 600만 원을 빌렸던데. 600만 원을 대출받아 올해 말부터 연이율 4%니까 0.04의 이율로 복리래요. 복리로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 A만 원씩 몇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갚으려고 한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시험을 한 문제를 낸다고 치면 상환 문제를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려놓고 이제 그러는 거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10만 원씩 10번을 걸쳐서 갚을게. 그러면 공평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빌려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손해보는 행동이에요. 왜냐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의 값어치인 거예요. 내가 10번에 걸쳐서 갚는 동안 그 10번, 굳이 따지면 10년이라고 둘까요?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100만 원은 100만 원의 값어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은 약간 잘한다는 개념이에요. 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개념이, 그러니까 얘가 10년이 지나면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불어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린 것을 갚으려면 이 친구가 이 돈을 갖고 있었을 때 나한테 안 빌려줬다고 쳐. 안 빌려주고 은행에 넣었을 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만큼의 금액, 예를 들면 뭐 110만 원 됐다고 치자. 그럼 110만 원의 어치를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친구 빌려준 사람은 손해잖아.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 상환을 금액을 정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빌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빌려준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안 빌려줬다면 나는 그 100만 원을 어디에 넣어놨을까? 은행에 이 친구가 나 10년 동안 빌려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은행에 그냥 10년 동안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빌려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행에 나는 10년 동안 돈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년간 돈을 예치해 놓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쭉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야. 적금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줬으면 난 이 돈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은행에 10년 동안 넣어놓겠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돈을 딱 받았을 때 이 친구는 어때요?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1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 원래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되죠. 그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에 1 플러스 R에 뭐예요? 10년인 거니까 이만큼의 돈으로 부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얘한테 빌려준 거잖아. 근데 얘한테 빌려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 걱정이 되는 건 없겠죠. 은행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리고 이 돈을 빌린 사람은 원래는 얘한테 매달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매달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갚을 금액만큼을 은행에 적금을 드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이 마치 나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는 것처럼 얘한테 빌려준 돈을 얘는 이 돈을 갚는 것을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적금을 드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적금을 든 금액하고 예치한 금액이 똑같도록 한다면 빌린 자도 빌려준 자도 손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상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돈을 빌려줬지만 빌려준 사람한테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그 돈을 넣어놓고 있어야지. 그다음 이 친구는 빌려준 사람에게 매달 돈을 원래 갚아야 되는 건데 갚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은행에다 나는 적금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지났을 때 예치된 금액과 이 친구가 매달 돈을 넣은 그 적금액이 똑같다면 빌린 자랑 빌려준 사람 어느 누구도 손해 없이 상환을 다 마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대요. 오케이? 자,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면 대출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한꺼번에 은행에 20년 동안 쭉 넣어놓았다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빌린 게 아니라.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이율이죠. 20년 동안. 그럼 난 20년이 지나면 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만큼의 금액으로 불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를 매달 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갚겠다 이거죠. 근데 갚겠다가 아니라 매달 말, 기말불로 뭐 하겠다? 적금을 들겠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적금을 들 때 선생님은 아까쯤에 공식을 그대로 쓸게요. 1 플러스 R 빼기 1. 공비 빼기 1에 기말불은 넣자마자 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 받는다 그랬죠. 첫 항이. 그래서 첫 항 그대로 A만 원. 오케이? 그리고 1.04에 총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빼기 1 이렇게 두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어떻게 되게끔? 같아지게끔. 자, 10년간 예치한 금액과 적금액이 같아지게끔 나는 그 금액을 결정해서 그 돈을 친구에게 갚아나가면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상환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언가를 빌려준다. 빌려준다의 의미랑 그런 것도 있어요. 카드로, 그쵸? 현금을 내야 될 거를 카드로 냈다라고 하는 것도 카드 금액도 빌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목돈이 있어. 목돈을 예치했어.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뭐야? 적은 돈을 쪼개서 내는 것은 적립금이죠. 적립금의 합이 은행을 끼고 했을 때 똑같게끔 만들어줘라. 이게 상환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다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뒷장 넘기면 여기가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원리합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수업을 들어보셔도 되고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체크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